반갑습니다. 불법방송 자승자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승 스님이 10월 7일부터 동화사를 출발해서 오늘 21일까지 공문사로 오는 코스를 지금 걷고 있죠. 이 걷기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걷기 순례는 강행이 되고 있고요. 교계 몇몇 언론에 따르면 걷는 과정에서 몇몇 탈락자도 생기고, 또 걷기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몇 명이 탈락하고 대우에서 좀 이탈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사들은 안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어떤 수치는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거의 열흘 가까이 걸었고요. 지금 상주에서 대중공사까지 마치고 오늘 또 다시 출발을 해서 양평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순례 한번 다시 오늘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10월 7일날 걷기 순례가 입제를 했죠, 동화사에서. 근데 이 당시에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에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화사에 약 300여 명의 대중이 모여서 입제식을 갖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특히 조계종도 전국 사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발맞춰서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는데, 전직 총무원장이고 현직 조계종의 시세로 불리는 자승 스님은 이 종단의 지침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자승 스님은 무슨 생각에서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입제식을 하는지, 김영욱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그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내가 조계종의 최고 실세다, 지금 현 총무원장은 호사합니다, 확인하는 그런 쇼 하여튼 세과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과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신 나경원 전 의원님, 권영진 대구시장님, 김무성 전 의원님, 참 쟁쟁한 정치인들이 찾아가서 아련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훌륭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승 원장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이게 뒤에 얘기할 얘기를 이제 앞으로 바로 가져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좀 알려달라고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그런 것 같죠. 충실하게 홍보를 해드려야지. 10월 7일날 입제식에 나경원 전 의원이 참석을 했죠. 특히 이 나 의원은, 나 전 의원이죠. 이분은 자승 스님이 이 걷기 순례 본 행사에 앞서서 한강변을 걷는 예비 연습 시간에도 새벽에 찾아가서 참가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죠. 원외에서 지금 후보군에 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또 이 입제식을 하고 나서 그 경북권, 특히 이제 대구권을 벗어나는 순례 과정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참석을 해서 1일 걷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의아스러운 게, 이 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걷기에 참석을 하고 같이 걷고, 뭐 도지사가 인사를 하고, 시장이 인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짚어주시죠. 그 사람들이 진짜 뭐, 본인들이 원해서 걷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자승 전 원장, 그쪽에서는 이제 회주 스님이라고 하세요. 상월소는 회주로 이제 통칭을 하고 있어요. 중계방송, 유튜브 중계방송 하는 거 보니까 네. 회주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회주 스님이 이렇게 걷기 순례를 하는데 한번 와봐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교계의 그 실세라고 하니까 표를 의식을 해서, 사실 표 없는데, 그죠?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차승 스님이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 무슨 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김무성, 주호영, 권영진 의원님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직책하고 상관없이. 그다음에 앞에 나경원 전 의원.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나 혹은 자연인으로서, 자성 총무원장의 승려로서 이 자성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그런 또 있을지 없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그런 식의 상호 교류가 일어날 때는 어느 일방으로 뭔가가 흐르지 않는다. 항상 쌍방으로 흐른다. 오가는 게 오가는 게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증이 없으니까 안 봤으니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돈독한 관계를 더군다나 두 사람이 어떤 경쟁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불자가 아니고 불자 아닌 분하고 불자하고 경쟁하는 데서 자성 전 원장이 불자 아닌 사람을 응원하는 일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보여지려면은 그 불자인 사람을 제껴놓고 불자 아닌 사람을 지원을 할 때는 그런 돈독한 관계, 그것을 이 종교마저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 그건 뭐겠냐? 그건 눈에 보이는 걸 거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오고 같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에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이 자리에서 공개해도 되겠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자승 스님하고 왜 이렇게 자주 만나시냐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가 만나는 줄 알고 간 게 아니고, 친한 다른 스님들하고 저녁을 먹다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가서 보니까 자승 스님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승 스님 직접 연락을 보통 안 하시는 편인가 보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조영 원내대표는 불자고, 네, 스님들하고 친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조영 원내대표는 굳이 제가 변명을 해주셨는데, 아는 친한 스님들이 가자고 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더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권영진 시장은 누가 가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권영진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스님이 지금 정단의 부장 소임을 맡고 있어서 아마 그 스님이 이야기를 했지 싶어요. 청명대 스님이 누구예요? 지금 사업부장 맡고 있는 주혜 스님하고 주혜 스님. 예. 권영진 시장하고 아주 오래된 인연이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의아했던 게, 사실 지금 옵티머스 사기 의혹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야당의 원내대표가 현안을 내려버려 두고, 특히 또 국정감사 기간에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 1일 걷기에 동참을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옵티머스 관련해서 주 원내대표께서 복귀를 하시면 뭘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을 했길래 이런 국정 현안이 긴급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걷기 순례 갔을까 그런 좀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근데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자승 전 원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 때 보면은 그게 무슨 뭐 여당을 도와주고 야당을 도와주기 아니고 자기가 친한 스님이면은 불개인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기하고 친한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뭐 여당 가리지 않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나 뭐 김무성 전 의원이나 다 국민의힘당 소속인데 국민의힘당 도와달라고 아마 그래 열심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자승 원장은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을 도와주지도 않고 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신학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기하고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정치인, 주고받는 관계가 분명한 정당, 뭐 예를 들어서 한 1,500억, 2,00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당, 네. 이런 정당을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가서 걷는 거는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거다. 네. 일단 걷기 순례 초반에는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야권 정치인들이 이제 걷기 순례에 참여를 했는데요. 후반에 갈수록 여권 정치인들도 참여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걷기 순례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국난 극복, 코로나19 상황에 어떤 국난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염원, 그리고 하나는 불교 중흥이라는 또 내부적 염원, 이렇게 두 가지로 주제를 삼고 걷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걷는다고 해서 이게 국난이 극복이 될지, 코로나 방역 지침도 사실 지켜지지 않으면서 걷는 게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될지 좀 의심스럽죠. 거기다 또 이 조계종의 실세이고 또 적폐로 불리고 있는 자승 원장이 주도하는 이 불교 중흥을 위한 걷기 순례가 사실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걷기 순례 쪽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저희를 분명하게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안티 세력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스님들이 계셨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저희가 왜 이 걷기 순례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승 스님은 처음 총무원장 되고 나서 2010년도에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고 아주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됐던 그때죠. 2010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정부 여당,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였죠. 이명박 정부였죠. 죄송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날치기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예산을 갖다가 60억 원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자승 스님이 보여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스님이 보여준 행보는 지금 걷기 순례를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시작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김영국 대표님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자승 원장은 지금 걷기 순례 하는 것도 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상월 불법 천막이죠. 거기서 했던 것도 하나의 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런 보여주기 쇼에는 아주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소동이죠. 2010년 12월 8일 날
그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그 캠프스테이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되면서 그 10월을 시작을 하는데요. 뭐 본격적으로 그 얘기 하기 전에 저는 뭐 자성 원장 하면 대표적으로 아주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하고는 뭐 네네. 형동생하는 사이다. 형동생하는 그리고 소문나겠죠. 그 본인이 총무원장 2009년에 그 10월 말에 총무원장 되고 나서 2009년 12월 15일 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눈물 나는 영상도 찍은 사람 아닙니까? 네. 손 다쳤다면서 하니까 네. 아니 뭐 각하가 불러주지 않아서 본인은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런 정도로 아주 돈독한 그 관계였는데 그 캠프스테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갖고 반정부 투쟁을 선언을 하죠. 네. 근데 이때 보면 이 캠프스테이 예산 삭감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보면은 이제 명진 스님 봉사에서 쫓겨내던 과정이 또 있었고 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소신공양했던 문수 스님 장래도 상당히 축소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던 그런 때였죠. 이때 보면은 이제 좀 과정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총무원 청사죠. 거기에 이제 정부 여당하고 한나라당 출입금지령이 이제 붙고 또 뭐 규탄 성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민족문화 수호 위원회를 만들고 반정부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캠프스테이 예산을 삭감한 거는 정부 여당이었죠, 당시.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조계종 총무원이 나서서 참회를 하고 뭐 100일 결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당 의원이 이제 당시에 이제 범어사 화재가 났었는데 그 현장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당시 범어사 스님들이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승 스님이 상당히 이제 대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뭐 불교를 무합지졸로 만드는 행위, 총무원만 의롭게 싸우고 외롭게 싸움하라는 거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비난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자승 스님 발언이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불사하는 것이 능력 있는 주지로 생각하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요. 근데 이 자승 스님 관악산에다가 사지 불사를 했죠. 정부 국고보조금 받고 시비 받고 해서 관악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뭐 이제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마오프라 토그람에도 네네. 30억 예산 받아서 하려고 했었고 네. 본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부 국고 예산 받아내는데 아주 그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른 선생님들 보고는 그런 거 받아서 하는 게 좋은 주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12월 8일 날 그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바로 그날 그 반정부 반한나라당 투쟁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민족문화 수호 추진위원회를 12월 9일 날 바로 결성을 해요. 엄청 그 빠르게 저기를 합니다. 결성을 해서 이제 그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모든 그 정부 여당 인사들을 그 정부 사찰에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총무원 청사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반정부
투쟁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쇼라는 게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게 12월 8일, 9일, 네. 뭐 10일, 12일 이때 아닙니까? 예,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자기 비서는 청와대에 보내려고 그 당시 청와대하고 물밑 작업을 한 게 바로 이 자성 원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아니 그 아까 범어사 얘기했지만은 그 범어사 스님들이 그게 16일이죠. 범어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 다 한나라당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범어사 현장 화재 현장을 방문을 해갖고 그 어떻게 뭐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상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스님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고마운 일이고 네. 그걸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 범어사 스님들을 왜 총무원만 외롭게 싸우자고 하는 거냐? 어? 아니 그래놓고 자기는 뒤로는 저 청와대하고 밀거리를 했잖아요. 자기 저 비서를 총무원에 저 청와대 그 집어넣으려고. 네, 예, 그랬죠. 지금 이건 쇼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그거는 자성이 처음 아니에요. 과거 박정희 시대에 군사정권 시절에 유신 때는 말할 것도 고전도 그렇고 이 정통 야당, 제일 야당에 사쿠라들이 많았어요. 사쿠라? 네, 네, 그러니까 낮에는 국회에서 막 반정부 막 독재 비판을 발언하고 밤에는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부르면 가가지고 아부하고 충성 맹세하고 그런 사쿠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자성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성은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는 용어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어가 이중적인 용어가 많거든요. 네. 자성자가 불법 방송, 우리 지금 불법 방송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자성을 실세라고 그랬는데 실세가 두 가지예요. 앞에서 우리 김영국 수장께서 말씀하셨잖아. 왜 자성이 저렇게 이 불자들이 봤을 때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불자들이 봤을 때 왜 저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영국 수장이 봤을 때는 자성이 초조해 하는 것 같다. 그럼 자성은 왜 초조할까? 그 답이 용어에 있어요. 그 실세가, 그러니까 조계종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온갖 불법과 비행과 그런 거에 관한 자성이 거의 모든 씨앗을 뿌렸잖아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관행을 하다 뭐,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총무원장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무슨 뭐 길거리에서 뭐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뭐 쇼를 하고 또 걷기 쇼를 하고 하는 거는 힘과 영향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다. 그래서 그 실세는 열매실자 실세가 아니고 이를실자 실세다. 예. 그래서 지금 자성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성이 아까 왜 자기는 뭐 성녀들을 뭐 공격하면서 자기는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거는 뭐냐면 내로남불이 아니고 내불남불. 내가 하면은 불교고 네가 하면은 불법이다. 하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자선 본인은 자기가 한 짓을 잘 알잖아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근데 자선 입장에서는 자기가 8년 동안 총무원장 하는 8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지금 벌써 한 3년 정도 흘렀죠. 그 벌여놓은 일들이 언제 어디서 뭐가 터져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쇼를 하고 이벤트를 벌여서 실제로 지금 얘기한 그 템플스테이라고 해놓고 그 예산 삭감됐다고 해서 그 정부 여당 뭐 출입금지 3문 폐쇄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아까 우리 김경원 사장도 얘기했지만 뭐 2, 3년 동안 할 수 있는 불사가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나는 정부 좀 받고서는 안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한 게 자성이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그 민족문화 예산, 네. 민족문화 예산을 2천억을 준다고 하니까 바로 꼬리 내는 게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잠깐요. 예. 저기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그 자성이 정부도 10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도 안 받겠다라고 했을 때 불교닷컴 보도했습니까? 네, 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도했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네. 국회 출입을 만 이제 7, 8년 했는데 이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의 이 언행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측 보도를 하잖아요. 네. 많이 틀려요. 그 왜 틀리냐? 입만 보고 기사를 쓰니까 틀려요. 그 사람의 몸이 그 정치 지도자나 정치인의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봐라. 입만 보고 나면 어제까지 한 일도 그냥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승려가 한 그 행보를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쭉 분석을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보이는 정치인 그 자체가 행보 자체가 스타일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자성 원장이 그 당시에 10년이 걸려도 우리 힘으로 불사하겠다 이 얘기는 그 당시 예산 삭감이 80억이 됐죠. 60억이었습니다. 60억이 됐죠. 60억이 됐으니까 최소한 그 60억에 한 20배는 내놔야지 그랬다.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17법령 예산 1,500억 다시 신청한 거 있었죠. 그거 말고도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시기가 뭐가 되냐면 자승원장이 전통사찰의 이 스파크 화재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을 갖다가 2,500억을 갖다가 정부하고 교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지금 단순히 60억을 삭감된 것을 원상복귀는 싸움을 하지만 실제로 물밑으로는 자신이 설계하고 향후 10년간 2,500억 원을 갖다가 끄집어낼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정부하고 딜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 추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자승이 때 산문 폐쇄한 거는 템플스테이 예산을 갖다가 복원하기 위한 싸움이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자승 안중엔 그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더래요. 그 밑에 더 큰 게 있었죠. 더 큰 거를 갖다가 한 거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2,500억. 그래서 실제로 그 2011년 7월 14일에 그 전통문화예산 2,200억.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7범란 기념관 1,500억 하고 별도로 네네. 2,200억을 예산 신청을 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산이 그 해에 집행은 안 됐지만은 그 다음 해에 그 전통 사찰 방제 시스템. 그 예측 시스템으로 실제 집행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삭감된 60억도 다시 복원이 되고. 그러니까 자성 입장에서는 그 60억 예산 삭감한 거 쇼를 해서 그 쇼를 통해서 2,200억, 1,500억, 60억. 그럼 얼마예요? 3,700억? 돈 번 거죠? 실제로는 이제 뭐 한 4,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사찰 방제 예치 시스템 사업이 10년간 2,500억. 그리고 17범란 기념관 건립이 1,500억. 또 기타 등등의 또 예산들이 있었죠. 제가 이제 이 문화재 방제 그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쭉 웹서핑을 하다 보니까 파슨텍인가요? 네. 최초에 지정됐던 두 업체 중에 세턴과 세턴인가? 거기에 홈페이지에 이 소비자 게시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이 회사가 앞으로 특별한 비전도 없고 매출 전망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글을 갖다가 회사 내부 관계자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2,000억짜리 예산을 갖다가 받을 일이 있다. 그건 이 사업이 본격화되기 1년 전에 게시판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게시판 날아갈까봐 그걸 갖다 캡처를 해놨는데 저장을 해놨어요. 이미 수의계약 준비 작업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이 사업은 그 훨씬 이전부터
그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기정사실시키고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나라 돈을 빼먹기 위한 공모를 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계기를 템플스테이는 하나의 계기, 하나의 그 동기가 됐을 뿐이지. 그래서 본래 목적은 따로 존재하지 않나. 사회자께서 그런 전동환자 방제 예측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말씀 나서 기소되고 한 내용을 개요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됐냐고. 그 네. 전통 사찰 방제 예측 시스템은 저희가 또 한번 다룰 기회가 다른 있어서 거죠. 워낙 아니, 크거든요. 다르더라도 네. 그 지금 그 불법 행위 해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를 전수조사는 안 했지만 했잖아요. 네. 그 결과만이라도 간단하게 알려주시라요. 지금 대부분의 사찰들이 이제 공탁금을 내고 이제 빠져나온 그런 상황이 있고요. 실제로 전통 사찰 방제 예측 시스템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찰이 30여 개에 달합니다. 이제 검찰까지 이제 수사가 됐지만 결국은 이제 공탁금을 내고 사건이 사실상 무마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 문화가 아니고 다 준 거죠. 예, 사실 전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해서 이 서울 남부지검으로 넘긴 사찰이 30개예요. 네. 여기 와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군데도 더 추가 조사를 안 한 겁니다. 덮어주기 위해서. 그래놓고는 법률, 국고보증에 대한 법률 위반된 사항은 그거거든요. 그 자부담금을 갖다가 업체가 대납을 시킨 것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당해 사찰들에서 자신의 업자가 대납했던 자부담금을 전부 공탁을 걸어버립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그걸로 서로 퉁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나중에 다시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경남에서 남부지검으로 그 기소돼서 넘어오기 며칠 전날 자성하고 김진태하고 휘슬링 락에서 골프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실제 보도가 됐었고. 그러면 아니 김진태 그 전 검찰총장하고 자성이가 해필 보시기에 왜 골프를 쳤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거는요. 아니, 그거는 그 1년 뒤입니다. 네? 아니, 그게 기소 경남에서 남부지검으로 넘어와서 기소되기 며칠 전이에요. 그래요? 확실히. 2017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성이 검찰하고 경찰의 위상을 정확히 알고, 예? 검찰에 너무 많은, 물론 뭐 경찰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검찰을 좀 누르겠다는 거죠. 예. 최근에 그 당시에 경남지방경찰청 하면서 그 수사를 했던 이제 그 청장이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을 끝으로 이제 경찰 옷을 이제 벗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근데 하고요. 지금 이제 세 분이 하는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저는 자성의 모든 행동은 돈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 네. 돈과 떼어놓고는 자성의 행보를 설명할 수 없다. 아니 그 자성 처음부터 연주원 쳐들어갈 때부터 그 돈 때문에 쳐들어간 거죠. 그 깡패들 동원해서 그 방탄복 입고 연주원 쳐들어가서. 근데 저는 좀 그 자성 전 총무원장하고 일면식도 없거든요. 진짜 멀리서 뭐 본 적도 없는데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까 추적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세 분은 저를 포함해서 이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에 안 가보시잖아요, 세 분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권력과 위세가 클수록 그 권력을, 공식적인 권력을 나왔을 때 추정합니다. 그래서 자성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고, 정말 무소불위의 힘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걸 딱 놓고 나면 불안한 겁니다. 예. 물론 자신이 총무원장 촬영하면서 온갖 저지른 불법 행위가 다 생생하게 머릿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우선 이 영향력을 놓는 것 자체에서 오는 이 검단 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권력이 자리에 안 가보는 사람들 실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템플스테이 삭감을 기회로 해서 반정부 투쟁을 한다고 한 것이 결국 그 청와대하고 뒷거래하고 네. 정부 여당에서 그 예산을
타내는, 돈을 타내는 그런 그 쇼로 이용을 했듯이, 네. 지금 걷기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 걸어간다고 공랑 극복이 되고, 걸어간다고 저 코로나 극복이 되고, 그럼 전 국민이 다 걸어야지. 왜 저기만 걸어. 응?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 뭐 신앙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지금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게 어디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의 단초가 터져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자꾸 자기와 멀어지려고 하는 스님들을 다시,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새 결집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승전돈. 지금 보면 이제 자승원장은 당시에 그렇게 정부 예산을 다시 얻어내면서 이제 결국은 민족문화 수호라는 어떤 명분을 다 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종단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종단의 사실상의 어떤 위상을 돈과 맞바꾸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락가락한 이중적인 형태를 보였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자승 스님이 어떤 수행을 한다든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좀 뜻있고 인식 있는 분들한테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설정 스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1년 만에 설정 스님 내보내고 그렇죠. 다시 또 자기 이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참 걷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울 봉은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퍼포먼스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대중공사에서는 도조 스님의 결사에 견주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승 스님에 대한 찬사 일색으로 용벼쳐가죠. 흐르고 있는 그와 같습니다. 자, 이 걷기술래, 자승 스님의 의도는 저희가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뜻으로 참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자승 스님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자칫 이게 집단 최면처럼 작동해서 정말로 그게 불교 중흥에 어떤 발을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스님은요, 자승은 스님이라고 부르는 자승은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거예요. 내리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호랑이를 타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호랑이하고 같이 죽을 거예요. 저는 자승 스님 말고 이 걷기에 참여하는 좀 순수한 의도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씩 하고 오늘 방송 마치면 좋겠습니다. 김영 대표님. 제가 상월선언 TV, 이제, 저는 상월선언이라고 인정하기 싫지만, 유튜브 방송 TV가 상월선언 TV더라고요. 네, 거기에 네. 보면은, 진짜 순수하게 참여한 우리 제가 신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참, 본인들이 진짜 순수하게 걷는 걸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도 점검해보고, 그런, 또, 사실은 20km, 30km 걷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걸어서 자기 나름대로 어쨌든 성취감도 느끼고, 그런 분들의 순수한 불신, 이거를 사실은 자승 스님이 더 이상 이용하고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은 진짜 이거 끝까지 한다고 하면은 걷기 운동으로 끝나야지,
그걸 빌미로 해서 뭐 중앙종회의원 연수까지 끌어다가 종단을 좌지우지 하는데 이 순수한 신도들까지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걸으면서 고생하시는 신도님들 참 응원을 보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진실 대표님. 부처님께서 그 전도선언에서 일체 중생의 안락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방으로 제자들을 흩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 있어서 이 전도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함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한다면 이렇게 둘이서 한 길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내 뒤에 줄 서서 따라와라라고 하는 그림은 굉장히 좀 웃긴 그림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걸었던 분들은 이제 현장법사나 우리 신라의 해초 스님처럼 법을 구하기 위해서 먼 인도 사막을 가로질러서 목숨을 걸고 다녀왔던 이 도구 여행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한다면 지금 굉장히 좀 호화판이죠. 원래 인도 가서 걷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국내를 걷는 거긴 합니다만 참가비도 그렇고 뭐 노숙인 것처럼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또 어디 괜찮은 데서 또 잠도 주무신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안 봐요. 그리고 요 근래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베트남 출신의 틱낙한 스님의 이 프롬빌리지에서 걷기 명상을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걷기 명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승스님의 문제는 꽤 괜찮은 불교 역사상의 중요한 개념들을 전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도 쇼로 보이고, 그죠? 그러면서 이 대중공사, 백인 대중공사도 이것도 완전히 요식행위로 전락시켜버리고, 화쟁이라는 원효 스님의 그 대단한 세계 철학사의 유명한 그 개념도 완전히 그 왜곡시켜버려가지고 자기 일을 갖다가 지키는데 사용해버리고, 뭐 결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자승과 붙어버리면은 모든 그 오리지널리티가 전부 짝퉁이 돼버려요. 이 오염된 개념들을 갖다가 한국 불교가 다시 이 오염을 걷어내는 데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될지 전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조함의 발로로 내 쪽으로 자꾸 모여라라고 세 과시를 하지만은 그 세 과시가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건 보이거든요. 예. 한참 현역일 때에 비하면 지금 이 동참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금되는 것도 조금 적을 겁니다.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는 해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겁먹거나 쫄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별할 수 있는 그 헤어짐을 갖다가 다른 불교계에서는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라는 그 책이 한 20년 전에 나와가지고 네. 데이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고양시에 사는 그 지금 한 80이 가까운 한약방을 하시는 분이 쓴 책이 히트를 쳤는데 네. 예. 일본에서는 또 이제 그 극기와 관련된 책을 쓰는 분들이 뭐라고 또 쓰냐면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프다. 네. 이제 그 단계까지 간 거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수준에서 한 단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걷는 건 좋은 겁니다. 우울증도 걸으면 치료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자승은 당신 혼자 걸어라. 혼자 걸어라. 왜 이러시서 걸어? 당신 혼자 걸어. 알겠습니다. 뭐 더 붙일 말 없이 이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